오늘 분유에게 좀 어떤 점이 좀 인상적이셨어요? 어두운 그 깊게 내려가 코끝으로 내려갔는데 감옥같이 보이는 어두운 곳에 한 곳에서 빛이 나고 있었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엄두도 안 났는데 막상 가니까 너무 작은 존재였어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지금 자, 이제 좀 많이들 오신 것 같아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호천사 메시지, 특히 이제 뭔가 좀 가정폭력에 시달린 분에 대한 사연입니다. 이분은 이제 남자분이십니다. 사실 많이 올려드린 영상이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은데 남자분이십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에 가정폭력을 굉장히 심하게 경험하신, 저도 상담 많이 하면서 그 가정폭력에 대한 케이스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분은 정말 그 중에서도 정말 탑급으로 심한 가정폭력을 경험하신 그런 분이었어요. 일단 폭력의 강도도 강도지만 뭔가 이분은 그 정신적인 이런 폭력이 굉장히 좀 컸어요. 실제로 많이 맞았고요. 이분 말로도 거의 부부싸움을 하시는 케이스가 거의 뭐 1년에 400번, 500번, 정말 거짓말 안 못해서 1년에 400번씩, 500번씩 싸우는 걸 봤고, 거의 뭐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뭐 칼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싸우고 나면 피가 바닥에 흥건한 뭐 이런 싸움을 그냥 거의 매일같이 봤다고 해요. 그런 좀 좋지 않은 가정폭력을 경험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분도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폭력을 직접 당하시고, 그런데 이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정신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상하게 이 부모님도 그렇고 굉장히 이분을 그냥 굉장히 무시하는, 심지어는 막 형제들까지도 자기를 무시하는, 너무나도 심하게 모멸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경험을 많이 했던, 근데 이분의 삶을 보면 그렇게 무시당할 뿐이 아닌데 굉장히 건실하게 정말 잘 사는 분인데, 왜 이렇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무시를 많이 당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의 상담을 좀 들어갔는데, 자, 일단 그 내면 아이를 먼저 만나러 가죠. 거의 제 상담은 대부분 그 내면 아이를 만나는 상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내면 아이를 만나러 갔는데 거기에 뭔가 굉장히 무서운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 눈만 이렇게 빛나고 있는데 너무나 무서운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존재에게 좀 가까이 다가가 보게 했더니, 자, 그래요. 아닌 것 같아요? 바뀐 것 같아요? 아니에요.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사람 같지는 않은 것 같고 눈만 빛나는 것 같아요. 눈만. 좋아요. 기분이 어때요? 떨려요. 어떤 느낌인데요? 두려워요. 두려워요. 네. 무슨 일이 있을까 봐 두려운가요? 그냥 두려워요. 그냥 그게 있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래요. 이제 용기를 가지고 그 눈이 있는 존재를 좀 가볼까요? 동물 같아요. 동물. 처음 본 건데 사자 같기도 하고요. 꼬리가 정말 많아요. 좋아요. 뱀 모양. 좋아요. 그 동물을 보는 당신의 기분 어때요? 그냥 마음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어떤 점에서요? 저를 물려고, 꼬리가 뱀인데 저를 물려고 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작아요. 그래요. 이 동물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애쓰지 말라고요. 애쓰지 말라고. 좋아요. 애쓰지 않아도 돼. 아무도 또 애쓰지. 아휴. 이 동물이 애를 쓰고 있어요. 무슨 애를 그렇게 쓰고 있나요?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죽을까봐. 이 동물은 왜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죠? 너무 자꾸 약해요. 힘이 없어요. 무섭게 보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요. 혼자 있어요.
자, 분명 이 동물은 당신의 삶에서 어떤 식으로든 나타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이 하나 떠오릅니다. 하나, 둘, 셋. 집이에요. 집. 엄마가 몽둥이 같은 거 들고 있고요. 뭘? 몽둥이 같은 거. 몽둥이. 좋아요. 그리고요. 당신은요? 저는 식탁 밑에 앉아 있는데 살려달라고 빌고 있어요. 아이고. 피도 흘리고 너무 피도 흘려요. 무서워. 지금 나이가 몇이죠? 6살. 6살. 아, 지금 기분이 어때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죽일 것 같아요. 엄마가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엔 성이 된 씨가 하늘에서 이 6살을 봅니다. 하나, 둘, 셋. 너무 불쌍해요. 그러니까요. 이 아이를 이렇게 그냥 혼자 둬서 안 될 것 같아요. 빨리 당신이 데리고 나와서 좀 안전한 곳에서 꼭 안아줍니다. 하나, 둘, 셋. 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좀 꼭 안아주십시오. 그 6살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 그래서 이제 그 내면 아이를, 그렇게 무섭게 떨고 있는 내면 아이를 만나서 위로하고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을 하죠. 그 당시에 그 부모님을 떠올려 보라 했더니 뭐 무슨 마귀 같고 무슨 막 악마 같고 그냥 인간의 모습을 초월한 정말 그런 무서운 형태의 모습으로 떠올리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이 아이의 아빠라면, 부모라면 당신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줄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아프지만 않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좋아요. 근데 이 아이의 실제 부모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있나요? 날 때리고 아휴. 맨날 욕하고 화내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좋아요. 지금 이 아이를 이렇게 때리고 있었던 이 아이의 젊은 엄마를 빨리 가서 만나봅니다. 하나, 둘, 셋. 마귀 같아요. 마귀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눈이 붉은색이고요. 번개 모양처럼 아이고. 빨갛고 입도 빨갛고 이빨이 너무 날카롭고. 아휴. 좋아요.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황인지, 자, 이 아이의 마음을 좀 이 엄마에게 직접 전해주시겠어요? 그냥 둬. 얘 좀 그냥 둬. 아무 잘못 없어. 얘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야. 그냥 너만 안아주고. 얘 좀 그냥 둬. 괴롭히지 마. 그만 때려. 죽으면 어떡해. 그래요. 자,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좀 치료를 하고요. 치유하니까 이 아이가 너무 밝아졌다는 거예요. 빛이 난대요. 깨끗하게. 아이 빛난다는 표현이 너무 중요하고 좀 좋은 인상적인 부분이었어요. 이 아이가 이제 빛이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금 전에는 그 처음 만났을 때 이 아이는 거의 이렇게 안아줘도 죽은 듯이 축 늘어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뭐 빛이 나는 이렇게 환한 아이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래서 이제 미래 체면으로 넘어갑니다. 미래 체면으로 가서 이제 그 미래의 모습을 체험을 하고 미래의 내가 되어서 현재의 나를 만나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메시지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조금 지나면 이제 그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고 여러분들과 좀 의견을 나누고 싶어요. 자, 행복한 미래의 당신이 보세요.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미래의 당신을 찾아왔나요? 기운이 없어요. 그런 기운 없는 현재의 를 보는 미래의 당신은 기분이 어때요? 그냥 저는
감정이란 게 없이 그냥 밝아요. 좋아요. 자, 이제 미래의 당신이 되어서 보세요. 해주고 싶은 조언과 지혜가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 말을 좀 직접 전해주시겠어요? 괜찮아. 그냥 이대로 있어도 괜찮아. 애쓰지 말고 세상에 너 혼자 아니야.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 이제 너는 죽지 않아도 돼. 괜찮아. 아이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쁘게 될 거야. 그 이겨낸 비결과 지혜를 좀 전해주시겠어요? 마음이 가벼워야 돼. 좋아요. 어차피 다 지나갈 일들이고 죽을 일은 생기지 않아. 네가 원하는 걸 정말 갖고 싶다면 그냥 일어나는 일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고 즐기면 돼.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어. 그나저나 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많이 느꼈나 봐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움츠러들어서 공처럼 둥글게 보여요. 아이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우울하고 감정을 절제하면서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불쌍해 보여요. 참 누구보다도 힘든 어린 시절 조금 불우한 환경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미래의 당신이 그 시절을 돌아봤을 때 그 시절은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의미고 나를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경험한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하루하루가 힘들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 나한테 일어나야 되고 필요한 일들이래요. 그렇군요. 앞으로 알 수 있을 거래요. 그래요. 세상에는 이렇게 어린 시절에 가정폭력이나 학대를 당한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분들에겐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무조건 참으면 안 되고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나를 버려도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모든 걸 다 껴안고 책임질 필요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경험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나를 사랑해야 된대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가 없대요. 나를 사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애쓰지 말고 그냥 두래요. 아,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대요. 할 수가 없대요. 그거는 싸우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줄도 알고 해야 된대요. 너무 공감을 만들어서 모든 걸 책임지고 할 필요는 없대요. 그 사람들의 삶이 있대요. 그렇군요. 지금 이 순간 고통받는 학대받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점점 사랑하지 않는데요, 자신을. 누가 누구를요? 부모들이 점점 자신들을 싫어한대요. 부모들이 부모 자신을? 네. 왜 그럴까요? 본인들은 그걸 못 느끼고 아이들 때문에 짐이 된다 생각하고 힘들다 생각을 한대요. 아하. 그래서 착각에 빠져서 아이들이 짐이 된다 생각을 한대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를 실제로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에게는 무슨 말 해주고 싶으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모든 감정을 표현하고 느낄 수 있고 안전하다고 생각될 수 있게 그 정도 역할만 해주면 된대요. 아이가 슬퍼하고 실수해도 아이들한텐 너무 행복한 경험이래요. 아, 이걸 해보고 싶어서 온 거래요. 아, 그냥 기쁘고 즐거운 것만 좋은 게 아니래요.
아하. 너무 궁금했대요. 항상 기뻤는데 슬프고 아픈 건 어떨 건지 궁금해서 느껴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느끼고 표현하고 자신을 보고 웃을 수 있도록 해주면 된대요. 다른 거는 크게 필요 없대요. 그러면서 부모들은 그걸 보고 어릴 때 나를 다시 만날 수 있고 잊고 있었던 걸 기억해내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대요. 아이가 태어나는 건 내가 커가면서 잊었던 거를 다시 알려주기 위해서 내려보내주는 거래요. 아이를 통해서 내 아픔이나 기쁨이나 모든 감정들을 다시 느끼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그래서 아이 같은 모습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래요. 그렇군요. 그래도 때로는 이런 슬픔이나 이런 상처가 너무 깊어서 흔적을 남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냥 바라봐 주래요. 바라봐주라. 바꿀 순 없대요. 내 힘으로. 내가 다시 알아봐 주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가 없대요. 감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같은 거래요. 신나고 즐거운 감정만 너무 원하면 안 된대요. 슬퍼서 더 기쁠 수 있는 거래요. 그래요. 다 필요한 것들이고 거쳐야 할 과정이란 느낌이네요. 혹시 세상 사람들에게 꼭 전할 말이 있으면 지금 전해주시겠어요?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래요. 너무 사람들이 밑에만 보고 산대요. 밑에? 바닥만 보고 산대요. 아, 고개를 조금만 들면 푸른 하늘도 있고 아하. 옆으로 돌리면 이쁜 꽃도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너무 많대요. 근데 사람들은 땅만 쳐다보고 너무 힘들게 살아간대요. 여유가 필요하대요. 혹시 지금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세요? 큰 기쁨이 더 올 거래요. 아, 지금 힘든 만큼 기쁨은 더 커진대요. 좋아요. 혹시 이 한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할 말도 특별히 있으실까요? 여유 좀 가지래요. 여유죠. 자신도 좀 돌아보고 주변에 소중한 것들이 있으니까 좀 돌아보래요. 좋아요. 혹시 저한테 전할 말도 있으실까요? 감사하대요. 그래요. 혹시 뭐 제가 주의하거나 더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을까요? 아니, 없대요. 그냥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대요.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당신은 어떤 분인지 설명할 수 있으실까요? 누구라고 설명은 할 수 없대요. 그냥 다 보인대요. 다 알 수 있는데 항상 곁에 있는데 알지 못한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씨에게 전할 말을 전해주고 마무리 지어주시겠어요? 행복하게 살아도 괜찮아. 더 이상 책임지지 말고 즐겁게 살아도 괜찮아. 나쁘고 잘못된 일이 아니야. 너도 재밌게 살아도 괜찮아. 너도 행복하려고 태어난 거야. 다 괜찮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그냥 있어도 돼. 애쓰지 말고 너는 자격이 충분하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도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그래요. 마음이 가벼워야 돼. 어차피 다 지나갈 일들이고 죽을 일은 생기지 않아. 네가 원하는 거 정말 갖고 싶다면 그냥 일어나는 일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고 즐기면 돼.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어. 그래요. 죽을 일은 생기지 않아.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얼마나 그 어떤 가정폭력의 두려움이 죽음의 공포를 불러일으킬 만큼 두려웠으면 이렇게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올까 싶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갈 일들이라는 거죠. 너무 고통스럽고 하루하루 힘들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한 건지 모르겠지만 다 나한테 일어나야 되고 필요한 일들, 앞으로 알 수 있을 거래요. 앞으로 알 수 있을 거다. 그 모든 의미가 지금은 알 수 없어도 앞으로 차차 알게 될 거다. 그런 말을 하게 됐고, 여기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돼요. 이 말. 모든 걸 다 껴안고 책임질 필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나를 버려도 내가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거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뭔가 나에게 괴롭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이 왜 일어난지, 왜 내가 이런 걸 당해야 되는지 그걸 이해하고 조금 알려고, 원인이라도 알고 싶어 하죠.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든 뭘 했든.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 굉장히 최근에 메시지가, 이런 비슷한 메시지가 참 많이 오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안 좋은 경험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그랬더니, 나를 사랑해야 된대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가 없대요. 그래요. 전에도 이런 얘기 나왔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해줄 수가 없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그럼 나를 사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그랬더니, 애쓰지 말고 그냥 두래요.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된대요. 할 수가 없대요. 그거는 그냥 부모님이 싸우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줄도 알고 해야 한대요. 너무 공감을 만들어서 모든 걸 책임지고 할 필요는 없대요. 그 사람들의 삶이 있대요. 여기서 그 사람이란 부모님이죠. 부모님도 자기의 나름의 그 삶의 과정이 있고 겪어야 할 과정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너무 이렇게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그 부모님들의 그 부부싸움, 이걸 보면서 트라우마를 겪는 그 자녀들의 심리를 보면 정말 그 슬픔, 무서움도 있지만 이 무력감에 대해서 호소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엄마가 맞고 있다 그러면 내가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 내가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 아니면 이 부모님이 이렇게 싸우는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무력감에 대한 그 안 좋은 트라우마가 너무나 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뭐 실제 맞았다거나 뭐 이런 것도 보다 내가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이런 무력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그런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 아이는 그것을 혹시 내 책임으로 내가 하지 못했다는 좌절감, 죄책감, 이런 것을 평생 떠안고 살더라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난지, 누구 때문인지 이해하려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내가 그렇게 꽁꽁 내 가슴에 한처럼 맺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그냥 흘러가게 둬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땅에 왜 이렇게 고통받고 학대받는 아이들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때 조금 마음이 좀 슬퍼진 듯한 목소리를 얘기를 합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랬더니 점점 사랑하지 않는데요. 부모들이 부모 자신을. 처음에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부모가 부모 자신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본인들은 그걸 못 느끼고 아이들 때문에 짐이 된다고,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착각에 빠져서 애들이 짐이 된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을 뿐인데 마치 아이들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모들에게 해줄 말을 물었더니,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모든 감정을 표현하고 느낄 수 있고 안전하다고 생각될 수 있게 그 정도 역할만 해주면 된대요.
아이가 슬퍼하고 실수해도 아이들한테 너무 행복한 경험이래요. 이걸 해보고 싶어서 온 거래요. 이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아이들한텐 너무 행복한 경험이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슬퍼하고 실수해도 아이들한텐 너무 행복한 경험이래요. 이걸 해보고 싶어서 온 거래요. 이 땅에. 그냥 기쁘고 즐거운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궁금했대요. 자, 저기에서는 항상 기뻤는데 슬프고 아픈 것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느껴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느끼고 표현하고 자신을 보고 웃을 수 있도록 해주면 된대요. 다른 건 크게 필요 없대요. 자, 여기가 너무 좀 중요했어요. 아이들은 단지 기쁘고 즐거운 것만 체험하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때로는 슬프고 아픈 게 어떤 건지도 체험해보고 싶은 마음에 온 것이다. 그래서 부모가 해줘야 될 일은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고 모든 감정을 이 아이가 표현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중요한 거 안전하다고 생각될 수 있게만 해주면 된다. 이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게만 해주면 된다. 바로 이 점이죠. 혹시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 아이들이 슬프고 아픈 것도 체험하기 위해서 왔으니 아이를 학대도 되느냐? 이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가 그 안전한 암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게 해주라는 것이지, 일부러 그런 것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할 수 있게, 안전하게 생각될 수 있게 그 정도 역할을 해주면 된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부모는 그걸 보고 어릴 때 나를 다시 만날 수 있고, 잊고 있었던 걸 기억해내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대요. 아이가 태어나는 건 내가 커가면서 잊었던 걸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내려보내주는 거래요. 아이를 통해서 내 아픔이나 기쁨이나 내 감정을 느끼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아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래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좀 와닿았어요. 개인적으로. 실제로 지금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제가 어린 쌍둥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제가 사실 늦게 결혼했고 아이도 늦게 낳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뒤늦게 이제 어린 아이들을 육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을 정말 실감할 때가 많아요. 평소에 잊고 있었는데 예전의 나를 자꾸 되짚어 보는 거죠. 나는 이 나이 때 어땠나? 나는 이 나이 때 어땠을까? 그때 나는 무슨 경험을 했고 뭐가 좋았고 뭐가 안 좋았을까? 자꾸 그 시절을 억지로라도 자꾸 이렇게 되새겨보고 정리해보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게 실제로 정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걸 얘기해서 이 상담할 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맞아요. 그렇게 이제 잊었던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을 다시 체험할 수 있게, 그 아이를 통해서 내 아픔이나 기쁨이나 내 감정을 느끼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아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래요. 아이 같은 모습으로. 왜 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 이해가 안 됐는데, 뭔가 정말 용서할 수 없었는데 내가 아이를 직접 낳고 키워보니까 그 마음이 이해되더라. 이런 경우들 많이 하잖아요. 또 이러면서 또 용서와 화해와 또 이런 것들이 되고, 또 이제 잊었던 그 아이의 마음을 나도 다시 한번 이 아이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런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거죠. 감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같은 거래요. 신나고 즐거운 감정만 너무 원하면 안 된대요. 슬퍼서 더 기쁠 수도 있는 거래요. 그냥 너무 뭔가 그 아이의 상처를 너무 뭔가 이렇게 보상해 주거나 이런 것보다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게 때로는 더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꼭 신나고 즐거운 감정만 영혼에게 있어서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겪어야 했을 그런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물었더니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래요. 너무 사람들이 밑에만 보고 바닥만 보고 산대요. 고개를 조금만 들면 푸른 하늘도 있고, 옆으로 돌리면 이쁜 꽃도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너무 많대요. 사람들은 너무 땅만 쳐다보고 너무 힘들게 살아간대요. 여유가 필요하대요.
예. 그 소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참 이런 장면이 나오죠. 굉장히 잘 만든 영화인 것 같더라고요. 그 영화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이런 장면이, 깨달음이 나오는데, 가끔 이제 잠시 이렇게 그 길 가는 길가에 핀 꽃 한 송이에서도 때로는 경이로움을 느끼고 아름다움과 신성을 느낄, 가끔은 그런 여유도 필요하다는 거죠. 코로나에서 물어봤습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거. 큰 기쁨이 더 올 거래요. 지금 힘든 만큼 기쁨은 더 커진대요. 간단히 얘기하시더라고요. 기쁨이 더 올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존재는 누구신가요? 물었더니 누구라고 설명할 수 없대요. 다 보인대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항상 곁에 있는데 알지 못한다고. 자, 어떠셨나요? 이분의 사연은 아까도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렸지만, 제가 받은 느낌은 그랬어요. 굉장히 그 가정폭력의 도가 조금 뭐 탑급이었다고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심한 가정폭력, 학대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받은 느낌은 어떻게 이런 심한 경험을 하신 분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 수 있지? 이렇게 번듯하게 살 수 있지? 사실 그 느낌이 저에게 더 컸습니다. 지금 뭐 본인은 별로 그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마음에 나른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그런 분, 그 직업을 가진 분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건실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거잖아요. 대부분 그런 경우를 하면 엇나가는 경우가 많다거든요. 비행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좀 잘못된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렇게 엇나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삶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고 이렇게 누워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정말 처절하게 살았던 거죠. 물론 본인 자신은 그런 자신을 굉장히 또 비난하죠. 왜 넌 이거밖에 못해? 넌 왜 이거밖에 안 돼? 그런 굉장히 깊은 비난과 그 자기 뭐 죄책감, 자책 이런 거를 느끼면서 거의 마음속은 지옥이죠. 마음속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건실하게 잘 살아있을까 신기할 느낌이 들 만큼, 그것이 또 감사하고 고마운 느낌이 들 만큼 좀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상담 내용을 들어보니까 뭔가 이분의 그 영혼의 내공이 좀 있는 것 같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영적 내공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수호천사도 나와주신 거겠죠. 그러니까 좀 이런 것 같아요. 여기 참 이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아이들이 이 땅에 내려오는 이유가 뭔가 기쁘고 즐거운 것만 체험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너무 좀 인상적이었어요. 기쁘고 즐거운 것만 체험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때로는 아프고 슬픈 것, 고통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어서 이 땅에 온 거다. 왜? 저 위에서는 모든 것이 기쁘고 즐거움이니까. 도대체 아프고 슬프다는 것이 무슨 느낌일까? 호기심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막상 와보니까 소위 말해서 아 뜨거워 뭐 이런 반응이 되는 거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괴로움과 고통이 크고 현실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냐? 부모의 역할은 이런 거죠. 뭔가 안전하게 그 아이가 체험하는 과정을 좀 지켜봐주는 그런 존재, 느낌을 충분히 느끼고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다른 상담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이제 이분은 사연 공개를 좀 하기가 조금 좀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좀 아이가 되게 조금 남들보다 조금 뭐랄까 좀 앞서가는 아이였어요. 앞서가는 아이. 그리고 또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굉장히 어머니는 굉장히 힘을 많이 애를 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잘못될까봐 너무나 좀 힘겨워하는 뭔가 좀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미래 체험에서 했던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수호천사가 그분에 하는 말이 너 잘난 체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이분도 그 말을 자기 입으로 말하면서 너무 당황스러워 하시는데 막 그 말을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말은 꼭 해야겠어. 너 나중에 네 아이가 잘 돼도 너 잘난 체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했더니 부모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1%도 안 된다. 그 99%는 다 그 아이가 하는 거다. 그런데 부모가 해줄 일은 그 아이에게 앞길을 닦아주고 해주고 이런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다. 부모는 단지 그 아이가 충분히 시행착오를 통해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겪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존재지, 그것을 다 무시하고 갖다 그냥 그 앞길만 닦아주는 이런 게 부모 역할이 아니라는 거다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너 잘난 체하지 마라 이런 말을 했던 그 말에 굉장히 좀 당황스러우면서도 좀 재밌게 그 부분이 표현했던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제 비슷한 시기에 두 메시지를 같이 받아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아무튼 그런 거죠. 우리 아이를 대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조금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뭔가 이렇게 내 아이가 내 몸에서 태어났고 내가 내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이것은 막 내 소유이고 내가 모든 것에 책임이 지고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건 여러 가지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마치. 그런데 그런 게 아니다. 아이는 자기만의 어떤 역할이 있고 원하는 체험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거를 강요하거나 뭔가 이렇게 막지 말고 이 아이가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시행착오도 조금 안전하게 할 수 있게, 이거죠. 안전하게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그런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게 중요하지, 그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게 부모 역할이 아니다. 이 말이 너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 우리나라의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참 안타까움이죠. 제가 아마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너무 조급하죠. 너무 조급해요. 너무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왔고, 그리고 그런 치열한 경쟁을 자녀들이 조금 대물림되지 않도록 뭔가 조금 내가 했던 실패와 좌절을 아이들은 느끼지 못하게 그런 것들을 미리 좀 길을 닦아주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아이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 예전에 어떤 그 애덤 스미스였나 누군가의 했던 말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실수를 통해서 배울 기회를 뺏지 말라. 참 중요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자신의 경험으로 배울 수 있는 그 값진 경험의 가치를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간과하죠. 그냥 빨리 가는 것, 너무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만 신경을 쓰죠. 그래서 좀 이런 말을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는 부모들이 어린 시절에 자신의 경험들을 다시 깨닫고 기억해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치유하고 화해하고, 예전에 어떤 메시지에서 그런 말도 있었죠. 내가 자식이 나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자식한테 배웠구나, 자식이 스승이구나, 이런 경험들. 그리고 또 앞선 영혼에 왔던 그 메시지에서 자식은 우리보다 더 진부된 존재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최근 이렇게 그 자녀에 대한 이런 메시지가 많이 오는 것 같네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들이 혹시 과거에 내가 겪었던 상처가 있던, 아니면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에게 상처를 줬던, 그리고 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꼭 이 메시지를 같이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렇게 상담 중에 얻게 되는 좋은 깨달음과 통찰 메시지를 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그 멤버도 가입하시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예전에도 좋은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의식 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은 느낌으로 기분 좋고 상쾌하게 깨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그래요. 잘 쉬었고요. 지금 기분 좀 어떠세요? 가슴이 좀 가벼워질 것 같아요. 그래, 아주 잘 쉬었어요. 오늘 은유에게 좀 어떤 점이 좀 인상적이셨어요? 어두운 그 깊게 내려가 코끝으로 내려갔는데 감옥같이 보이는 어두운 곳의 한 곳에서 빛이 나고 있었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엄두도 안 났는데 막상 가니까 너무 작은 존재였어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 같아요. 그래요. 그 마음을 좀 해소하고 달라진 부모가 어린아이를 새롭게 키워주니 아이가 환해졌다고요? 네. 즐거웠어요. 신나고 즐겁고. 좋아요. 그 전에 아이를 안았을 때는 미동이 없었어요. 죽은 아이 안고 있는 것처럼 축 처진 느낌이고 아무 감정이 없었는데 너무 밝았어요. 장난도 많이 장난스럽고. 자, 그리고 뭔가 미래에 굉장히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느낌이 좀 느끼셨나 봐요. 어떠셨어요? 네, 홀가분했어요. 항상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냥 있는 자체가 기쁘다고 해야 되나?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오늘 그 전해준 메시지가 너무 조금 심오한 부분들이 많아서 혹시 이 부분을 조금 음성을 좀 공개해 줄 의무 좀 없으세요? 예, 하셔도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분들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잘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네.